지구촌 36억 명의 삶을 위협하며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려 8년간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하버드, MIT 같은 세계 최고 대학의 천재들이 매달렸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현재 기술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포기한 그때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연구 지원금마저 정중히 마다하고 순수한 의지로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단 3년 만에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깊은 신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극찬하고 감동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충격적인 실화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경이로운 이야기에 당신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비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7살이 될 때까지 저는 깨끗한 화장실이 어떤 모습인지조차 상상하지 못했어요. 가족과 이웃들은 매일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남들의 눈을 피해 마을 뒤편 숲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당연한 일이었죠.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숲속에서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15살이던 제 여동생은 학교에 변변찮은 화장실조차 없어 하루 종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을 그토록 좋아하던 제 여동생이 이런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잊을 수 없었죠.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마을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가나 전체, 더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지역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비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우기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진정한 지옥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빗물은 숲과 들판의 모든 오물을 휩쓸어 마을과 강, 우물로 흘려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물을 끓여도 병균은 완전히 박멸되지 않았죠. 막내 동생은 툭하면 배앓이를 했습니다. 이웃집 아이는 끔찍한 설사병으로 어린 목숨을 잃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는 매년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 깊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가장 먼 도서관까지 매일 2시간씩 걸어가며 밤늦도록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나대학교 환경공학과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라는 큰 벽에 부딪혔을 때 저에게 기적처럼 손을 내밀어준 것은 한국의 한국제개발협력재단이었습니다. 하율 팀장님은 아프리카 청년 교육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제 꿈을 이루어 고향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격려도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인의 그 순수한 마음은 제게 세상의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나대학교에서 위생과 보건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그 재단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 기회를 얻어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윌리엄 재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첫 업무는 바로 글로벌 위생 시스템 개발팀 리더로서 RT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화장실,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의 오랜 염원을 실현할 기회였죠. 제가 윌리엄 재단에 합류하여 글로벌 위생 시스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이 프로젝트는 이미 화장실을 다시 발명한다는 거창한 이름만큼이나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2011년 윌리엄 총괄 이사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하수도, 전기가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도 사용 가능한 혁신적인 친환경 화장실 개발을 목표로 이 대규모 지원 사업을 시작했죠. 윌리엄 이사는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8년간 무려 $2억 넘는 자금을 투입하여 하버드,
MIT 같은 미국 명문 대학은 물론 중국과 인도의 유수, 연구소 등 세계 최고의 기관들의 개발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글로벌 위생 시스템의 목표는 극도로 까다로웠습니다. 대소변에서 모든 병원체를 100% 제거하고 물과 영양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며 하수도 연결 없이 최소한의 전력으로 작동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기술적 난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어요. 재단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맡은 일은 지난 8년간의 방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들을 읽어나갈수록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팀 리더의 최종 보고서에는 물리적, 화학적 한계에 부딪혔고 특히 여러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MIT 환경공학과 연구팀도 2년 동안 매달렸지만 역시 같은 한계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MIT 연구팀 책임자 역시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요구된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화장실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솔직한 결론을 내렸죠. 중국 베이징 대학교와 인도 공과대학 연구팀 또한 각각 1년 만에 혹은 그보다 빨리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8년 동안 2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는 사실에 저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더욱 답답했던 것은 이들 연구진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실패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복잡한 이론적 접근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는 아프리카 사용자들의 기술 이해도가 낮아 복잡한 시스템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였으며 자신들의 실패를 현지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현지 환경이 예상보다 열악하여 정밀 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언급도 볼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저는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보다는 추상적인 이론과 변명에 치우친 기존 연구진들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들이 과연 진정으로 현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허우적대던 2018년 윌리엄 재단으로부터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동시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단 고위층에서 글로벌 위생 시스템 프로젝트의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의 삼성혁신기술그룹의 개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어리둥절했습니다. 삼성이라고요? 그 스마트폰과 TV를 만드는 회사 말인가요? 저는 물론 삼성이 세계적으로 거대한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고도로 복잡한 친환경 화장실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버드와 MIT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들이 8년간 매달려도 실패한 일을 전자제품 회사가 해낼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제이든과 애비를 비롯한 미국 동료들의 반응은 저보다 훨씬 노골적인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이든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국 기업이 자신들이 못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니냐는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애비 선배는 더 직설적으로 삼성은 그저 스마트폰이나 TV를 잘 만드는 회사일 뿐 이런 차원 높은 공학 프로젝트는 그들의 영역이 아닐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동료는 윌리엄 이사가 너무 절망하여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며 왜 갑자기 한국 회사에 부탁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 또한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죠. 삼성이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해도 세계 최고 대학들이 8년간 실패한 일을 과연 3년 만에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릴 적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국제개발협력재단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혹시 한국 기업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2019년 윌리엄 이사는 직접 한결 삼성혁신기술그룹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윌리엄 재단의 비서가 정중한 태도로 전 세계의 비위생적인 화장실 환경 때문에 매년 수많은 어린이가 장티푸스, 설사, 콜레라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은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뛰어들었으나 기술적 난제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원가 수준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삼성혁신기술그룹의 기술력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중하게 기술 개발을 요청했죠. 즉, 윌리엄 재단은 모든 가능한 곳을 찾아다녀 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해 결국 삼성에 SOS를 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의 답변이 궁금했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윌리엄 재단에 삼성의 공식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한결 대표의 답변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는 한국이 가진 기술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고 이런 지구 난제를 해결하는 일에 삼성이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융합솔루션 연구팀의 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즉시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뢰하면 업체에서는 연구비, 실패 책임, 특허권 분할 등 조건을 먼저 따지기 마련이죠. 윌리엄 재단에서도 삼성의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할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삼성은 재정 지원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순수하게 사회공헌 목적으로만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윌리엄 재단의 위 사람들도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 동료들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제이드는 제게 다가와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공짜로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심을 표했습니다. 애비 선배는 고개를 저으며 나중에 분명 엄청난 조건을 걸어올 것이라며 그것이 아시아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과연 삼성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지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19년부터 삼성혁신기술그룹의 글로벌 위생 시스템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융합솔루션 연구팀에서는 전담 TF팀을 구성했고 저는 윌리엄 재단의 연락 담당자로서 삼성과의 첫 화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너머로 나타난 한국 연구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들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회의 시작 전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고 저는 제가 가나에서 태어나 화장실 문제로 고생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까지 와서 공부했고 어린 시절 한국국제개발협력재단에서 받은 도움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삼성 연구진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하고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한 연구원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더 명확해졌다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버드나 MIT 연구진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삼성기술원에서 평소 어려운 과제를 많이 다루는데 글로벌 위생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위 기계공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고체역학, 정역학, 유체역학, 동역학의 연력학까지 모든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원부는 화상회의에서 정말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지만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는 솔직한 우려와 함께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 대표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회의 때마다 삼성 연구진들이 전해주는 대표의 말에는 삼성의 모든 기술과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화상회의에서 삼성 연구진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연구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버드나 MIT 연구진들은 주로 복잡한 이론과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 연구진들은 실제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재료가 가장 구하기 쉽고 저렴한지 같은 것들을 정말 자세히 물어보았죠. 저는 그때 이분들이 정말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삼성 연구진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구팀에서 직접 남아프리카 공화국 초등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 중 한 분이 화상회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이 화장실을 쓰는데 변이 넘치는 자리까지 가득 찬 곳에서 볼일을 보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 삼성이 가진 기술력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팀원들 모두가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전 제 여동생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나 MIT 연구진들에게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진심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위생 시스템 화장실을 만들려면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소량의 물만 사용해서 대소변을 효율적으로 분리시키는 변기 모듈, 둘째는 분리된 액체를 미생물을 이용해 빠르게 정화시키는 바이오 처리 모듈, 셋째는 남은 고체를 완전히 태워서 무해한제로 만드는 열 처리 모듈이었습니다. 각각의 기술 하나하나가 이미 엄청난 난제인데 이 세 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소량의 물만으로, 하수도 연결 없이, 최소한의 전기만으로 말입니다. 2019년 말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삼성 연구진 한 분은 바이오 모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열처리 모듈은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너무 커서 일반 가정에서 쓰기 어렵다는 솔직한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삼성도 결국 다른 대학들처럼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삼성 연구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시작일 뿐이며 시간을 들여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긍정적인 태도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윌리엄 재단도 예외는 아니었죠. 모든 해외 출장이 중단되고 대면 회의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다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연기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혁신, 기술그룹도 글로벌 위생 시스템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오히려 삼성과의 프로젝트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한결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챙겼습니다. 대표는 윌리엄 이사와 직접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연구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도 그 화상회의들에 참석했는데 한결 대표가 프로젝트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 언제까지 해결 가능한지,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등을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화상회의에서 대표는 연구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윌리엄 이사에게 연구팀에게 격려의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윌리엄 이사도 정말 감동받은 표정으로 한결 대표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하며 다른 연구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아이들을 잊지 않고 있는 대표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삼성 융합솔루션 연구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매번 새로운 어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주에는 개별 기술들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정작 3개 모듈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매주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제이든과 애비 등 미국 동료들은 이미 포기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야. 삼성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거지 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삼성 연구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화상회의에서 한 연구원분은 어려움이 많지만 포기할 수 없으며 자신들이 실패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은 누가 도와줄지 되물으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시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분은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고 중간중간 답이 보이지 않아 상당히 방황도 많이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오물이 넘치고 지독한 냄새 때문에 연구원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결 대표는 계속해서 연구진들에게 힘들겠지만 자신들이 해내야 할 일이며 세상 어딘가에 자신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처사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도 여전히 우리 어릴 때와 똑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깨끗한 물도 없는 그 환경에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위생 시스템 프로젝트가 빨리 성공해야 하는데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 조카가 태어나기 전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삼성과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제 여동생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저를 보며 삼성 연구진 중 한 분은 자신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부서 전문가들까지 글로벌 위생 시스템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반도체 설계의 소형화 기술 전문가들, 스마트폰을 작게 만드는 엔지니어들, 가전제품 디자인 전문가들까지 모두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연구진 한 분은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며 삼성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 전체가 하나가 되어 아프리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든과 애비를 포함한 미국 동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2022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형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제품보다 무려 10분의 1로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봄에는 더욱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처리 재활용률 100%를 달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나올 때는 정말 깨끗한 물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윌리엄 재단 사무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15년 전 고향을 떠날 때 품었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소형화와 100% 처리 재활용률 달성이라는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이뤘지만 진정한 고비는 실사용자 테스트였습니다. 삼성 연구소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해도 실제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문제없이 작동해야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이죠. 이 테스트 과정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삼성 융합솔루션 연구팀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온갖 황당한 일들이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탈수기가 막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 현지에서 흔히 먹는 호박씨가 그대로 나와 기계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삼성 연구진들은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반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였죠. 그들은 문제 하나하나를 끈질기게 분석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2022년 모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삼성혁신기술그룹에서 개발한 글로벌 위생 시스템 화장실이 윌리엄 재단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한다는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소량의 물로 작동하고 병원체를 100% 제거하며 처리 재활용률도 100%이고 전력 소비도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자들이 써봤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었죠. 화상회의에서 삼성 연구진 한 분은 3년간의 도전과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 마침내 해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들이 8년간 못한 일을 삼성이 단 3년 만에 해낸 것이었습니다. 제이든과 애비를 포함한 미국 동료들도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이든은 제게 다가와 자신이 완전히 틀렸었다며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애비 선배는 자신들이 한국을 너무 얕보았던 것 같다고 사과하며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2022년 8월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윌리엄 이사가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결 대표와 직접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그 만남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이사가 실제 화장실 프로토타입을 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냈다며 놀라움을 표현한 말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한결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삼성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36억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결 대표는 자신들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저를 도와준 한국국제개발협력재단의 마음이나 지금 삼성혁신기술그룹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삼성이 발표한 내용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글로벌 위생 시스템 프로젝트로 개발한 모든 기술 특허를 저개발 국가에 무상으로 라이선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허만 해도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텐데 그것을 공짜로 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국제개발협력재단에서 저를 도와주었을 때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미국 동료들도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회사가 정말 존재하며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위생 시스템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삼성 연구진들이 처음 방문했던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설치 현장에 직접 가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냄새도 안 나고 완전히 깨끗하다며 신기해했고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앞으로 화장실 때문에 학교를 포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향 가나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삼성혁신기술그룹에서 만든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대단한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여동생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그런 화장실이 생길 수 있을지 물었고, 저는 곧 가나에도 설치 계획이 있으니 아이가 절대 화장실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동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공부한 것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감사함을 표현했고,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글로벌 위생 시스템 화장실이 설치되고 한 달 후 그 학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설사병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환경이 좋아지니 전체적으로 위생 상태가 개선된 것 같다는 분석이었죠. 현재 윌리엄 재단에서는 글로벌 위생 시스템 화장실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한 양산 효율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혁신기술그룹에서 개발해준 기술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 위생 시스템 보급 준비 담당자로서 이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과 협력하여 학교, 병원, 보건소 중심으로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준비 과정에서도 각국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가나 교육부 장관은 제게 이 기술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기대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글로벌 위생 시스템 프로젝트 성공 후 삼성혁신기술그룹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삼성융합솔루션 연구팀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삼성기술원에서 연구진들을 만났을 때 3년간 화상회의로만 봤던 분들을 직접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한 연구원분은 저의 절실함이 그들에게 정말 큰 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연구진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저에게 글로벌 위생 시스템 프로젝트의 뒷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세계 최고 대학들도 실패한 프로젝트라 정말 부담이 컸지만 한결 대표는 자신들이 포기하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냐며 계속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 분은 저의 절실함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분은 웃으며 호박씨 때문에 기계가 막혔을 때는 정말 당황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더 완벽한 기술이 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삼성 방문을 마치면서 저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업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 순수하게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성공한 후에도 그 성과를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와 나누려는 자세까지 보여준다는 것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언젠가 저도 이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고향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 조카가 학교에서 1등을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조카도 그리고 화장실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아이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위생 시스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수 시설이 없거나 물이 부족한 모든 지역에서 이 기술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경이롭다고 느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삼성혁신기술그룹이라는 기업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때문입니다. 삼성의 사회공헌 철학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윌리엄 재단에서 이 소중한 기술이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업무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15년 전 한 청년의 꿈을 응원해준 그 마음이 지금 이런 놀라운 결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회 공헌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사람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삼성이 보여준 이런 정신이 정말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비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깨끗한 화장실 하나가 한 아이의 꿈을, 나아가 수많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가슴 깊이 느꼈어요. 어린 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한 코비님의 노력과 세계 최고의 두뇌들도 포기했던 난제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결해낸 삼성의 이야기는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코비님을 어릴 적부터 도왔던 한국의 순수한 마음이 결국 전 세계를 구하는 기술로 이어지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기술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할 때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많이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